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미국 충격 발표. 경제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미국 가계 연체율이 지금은 낮지만 결국 제2의 미국발 경제위기를 일으킬 진앙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은 연체율은 금리가 급등하기 전에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1.7%로 집을 매수한 덕이며, 이제 소득이 감소하고 과도한 부채와 실업 등으로 미국 은행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4가지 거품, 즉 주가와 부동산, 채권과 달러가 붕괴되면서 중국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 폭락은 전 세계의 재앙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미국 충격 발표.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정말 미국이 어마어마한 걸 지금 터뜨렸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 왜 경제 침체를 걱정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실업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요, 지금 이제 모기지를 용케 피했어요. 쌀 때 고정금리로 집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거품, 주가 거품, 지금 미국은 다 거품이거든요. 이게 뻥 하고 터집니다. 어디에서부터? 가계에서부터. 여기 보세요. 자, 미국 충격 발표. 미국 경제 이미 침체로 진입했나? 지금 계속 미국 침체. 이 침체는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미국 충격 발표. 낮은 연체율. 놀라운 저연체율. 왜 이렇게 미국은 연체율이 1.7%밖에 안 줄까? 2007년에는 11%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터뜨렸던 미국이 왜 1.7일까? 그거는 고정금리 대출이 96%, 즉 고정 모기지, 이게 10년 장기 대출로 1.7%밖에 안 된 이유는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뭐 연체할 것도 없어요. 급등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것 뿐이에요. 이제 착시 효과인데, 그러면 그 이후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타날 거 아니에요. 또 재정이 어렵다. 봐보세요. 소득이 감소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계 부채가 아예 그냥 폭발할 거예요. 모기지 27% 소득 감소. 즉 모기지 연체율의 27%는 소득 감소부터 터질 거예요. 그 다음에 과도한 부채 부담이 증가했다. 지금 10년 내에 부채 부담이 최고치입니다. 왜? 지금 계속 집값이 신고가 찍고 있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그래요. 실업 그림자, 엎친 데 덮친 경우는 실업률이 높다. 이 말은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연체율이 11%가 급증합니다. 침체 시 또다시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즉 경제 침체는 경제 위기로 빠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어디가? 미국이요. 그 다음에 전망, 유의점. 자, 경기 침체, 소득 감소, 실업률이 증가한다. 지금 딱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됩니다. 금리 정책,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자, 새로운 대출, 변동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주택 변동. 지금 신고가 찍고 너무 꼭지로 올라갔어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얘만 뛴 건 아니죠. 주택만 뛴 건 아니에요. 자, 주식, 주택, 채권, 달러가 다 미친 듯이. 이게 가격이 급락하면 바로 은행 붕괴, 즉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런 말이죠. 자, 경기 침체와 강력 신호 대비. 자, 조정 국면이 길어야 한 날이고, 누구는 글로벌 침체 이제 시작이다. 경기 회복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미국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죠. 미국 경제지표 플러스 반도체 문제 플러스 일본 금리 인상 플러스 중동 전쟁,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서 패닉셀이 발생된 것 뿐이기 때문에 1, 2주 내에 진정되고, 실제로 진정되네. 현재는 이제 주가 같은 거 보면 미국 일부 기업의 문제이고 한국 주가는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 저평가 플러스 실적.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품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이 4가지가 한꺼번에
터져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데 이 네 가지는 지금 바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 두고두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자, 미중 경제지표 안 좋잖아요. 반도체 계속 지금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자, 일본 금리 인상, 중동 전쟁 뭐 하나 좋은 거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이지. 자, 이번에는 경기 침체의 강력 신호이다. 아까 경기 회복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완전 반대인데 아시아 증시 사상 최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10%까지 폭락한 일본 증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자, 지금 여러분들 불이 나기 전에 전선을 통해서 불이 나기 전에 전선에 냄새가 납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10포인트, 12포인트 폭발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폭락, 아무리 자본주의가. 그거는 분명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터지는 일만 남았어요. 자, 나스닥이 3% 폭락 3회 이상 하면 경제가 위험하다는데 벌써 올해 들어와서 3번 터졌습니다. 나스닥. 미국 거품 터지는 일만 남았다. 주가 폭락 강력한 신호다. 미국의 금리 인상 후에 금리 인하 시점에 위기가 터진다. 항상 미국은 금리 인상한 다음에 거꾸로 지려고 할 때 이때 터졌어요. 꼭 그 전에, 미국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세계적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자,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약 1년이나 2년 전에 이미 역전이 됐어요. 금리가 역전되거나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가는 이 순간 100%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위기 확률, 미국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집중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고 자산 변동성에 대응해야겠죠. 주가, 부동산, 환율, 채권 등 종합적으로 장기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 확률은 20% 이하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떠들어대고 있지만 좀 봐야 합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미국이 안 위험한지. 미국의 월간 취업자 증가폭 확 떨어졌잖아요. 이거 너무 보이지 않아요? 22년 1월부터 24년 7월. 이 통계치는요 예술이에요. 보세요. 미국 실업률 추이. 와, 이게 툭 떨어졌다가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업률이 좋아졌다가 지금 나쁜 쪽으로.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보세요. 자, 지그재그로 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하향이잖아요. 둔화하는 미국 제조업 경기. 역시 W자 이렇게 가고 있지만 크게 봐서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50, 49, 48, 48, 뭐 그죠? 계속 내려가네요. 지금 미국이 겉표면상으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쉬쉬쉬 하고 있죠. 왜? 다들 돈에 환장해서 거기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부자들이든 갑부든 재벌이든 자 소시민이든 가난뱅이든 다 그래요. 미국발 경제위기 징조는 이미 여러 차례 보입니다. 미국 자산 거품이 최대치로 올라왔어요. 지금 주식, 달러, 채권 이게 너무 심해요. 지금 너무 뛰었다 이거예요. 달러는 솔직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찍어냈는데 달러 가치가 제일 높다? 아주 심각한 거죠. 얘가 얼마나 꼴보기 싫게 뛰었으면 금이 뛸까요? 가상화폐가 뛸까요? 나스닥 연 3회 이상 3% 이상 3회 폭락을 했어요. 이미 경제위기 사전 징조. 장단기 금리는 역전돼야 가지고 딱 올해나 내년 정도 경제위기가 터질 때예요. 10년물, 2년물 역전. 거의 100%인데 이번에 좀 봐야겠어요. 금리 인상 후 인하, 미국 기준축 정책 이게 바로 세계를 멍들게 만들죠.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생기면 꼭 사단이 나요. 꼭 사단이. 그리고 금 강세. 자, 킹달러는 거품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거품이 세질수록 금이 강세를 띠는데 지금 금 보세요. 미친 듯이 뛰었죠. 그만큼 달러 거품이 최강이다. 달러 거품이 최강이라는 말은 미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위험 요인, 동시 폭발, 거품,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전쟁, 중국, 침체. 자, 경제위기 6가지 징조, 세계 국지전 지속되고 있네요. 각국 주가 30% 가까이 붕괴.
실질적으로 그 정도 분기됐죠. 얼마 전에 거의 막 10포인트, 와, 놀랍지 않아요? 한 번에 나스닥 3% 사회 폭락 반복했고, 달러와 초강세,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것은 세계 경제 위기의 징조예요. 외국인 돈 계속 유출, 우리나라 거는 그나마 저평가돼서 유출을 덜 하는데, 중국이나 개도국이나 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주요국 경제 지표가 위험합니다. 각 나라별로 경제 성장률, 수출입,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요. 미국이 무너진다. 미 재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다. 다시 은행 위기를 또 우려하고 있어요. 1차, 자, 은행 붕괴가 있었는데 그건 시작일 뿐이다. 2차 남았다. 자,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권, 부채 세 가지로 보자고요. 재테크 근무 증가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공실도 많고 상업용 부동산이 급락을 하고, 대출 금리는 급등해서 부담이 되고, 지방은행에서 메이저 은행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고, 지금 불은 꺼놨지만 완전히 끈 게 아니에요. 금융권, 상업용 은행 급락 리스크, 은행 부실로 이게 번지는 건 순간이라고 얼마 전에 배웠죠. 또 미국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터지면 그냥 전 세계로 쫙 번져나갑니다. 건물 가치 하락, 채무 상환 불능,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은행이 제일 먼저 부도가 나요. 특히 지방은행. 글로벌 대기업 347곳, 약 반절이 사무실을 축소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영향도 있지만 경기 침체 영향도 커요. 이렇게 두면 상업용발 경제위기가 터질 수 있겠죠. 부채 급증. 자, 미국 대규모 부채 시작 단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23년, 지금 24년 계속 불확실해요.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진작 내렸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침체 기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제조업이네, 실업률이네. 근데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오래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골마 터진 것은 2년에서 4년 후에 나타납니다. 5월 물류관리지수 LMI라고 하는데 47.3월이 역대 최저치예요. 이게 물류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활력이 확 떨어지고 경제 침체에 빠졌다. 자, 미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중국 경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자, 디폴트 위기인데 제조업, 지금 미국도 그런데 중국도 그래요. 이미 중국이 먼저 시작됐죠. 7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49.4로 확 떨어졌고, 자, 민간 제조업 경기 전망 59.8로 급락하고 있고, 제조업 지수 급락, 국내 경기 위축. 지금 중국은요, 국내 소비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경제 성장률,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4.7이 뭡니까? 계속 6%대도 별로라고 했는데 5%까지 떨어졌다가 4%대로. 6월 신규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4.5, 10년 내 최저. 지금 중국이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10년 내 최저예요, 지금. 이제 맨날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특별 국채를 찍어내요. 국채가 먹히질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안 먹혀. 금리도 인하해보고, 부동산 정말 모든 걸 완화시켜가지고 부동산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먹히질 않아. 서방 국가는 또 견제를 합니다, 중국을. 시진핑 중국 경제의 문제점 직접 언급. 오죽하면 시진핑이 직접 언급해갖고 살아야 한다, 똘똘 뭉치자, 이걸 강조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런 말 안 꺼내죠. 왜? 본인 스스로 얼굴에다가 침 뱉기니까. 서방 국가, 중국 대량 저가 수출 견제. 중국이 내부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저가 공세를 펴는 거예요. 그나마 제조업이 상당히 튼튼하게 올라왔거든요, 중국이. 그런데 자기 살 갉아먹기죠. 왜?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하면서까지 주요 국가, 중국 수출과 영향력이 점점 주요 국가들에게 축소되는 현상이에요. 즉 중국은 서방 국가로부터 왕따 당하는 상황이고, 전 세계 국가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미국 파산 자산거품. 자, 미국을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요. 사실상 파산지다, 미국은. 비트코인 금에 왜 투자하겠느냐, 사람들이 왜 달러를 모집을 안 하고, 왜
미국 주식을 안 사고, 이제는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미국 채권도 그렇게 달갑지 않고, 미국 부동산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죠. 자, 자산 거품 폭발, 주식 거품, 다우 나스닥 주요 국가 중에서 최고가인데 전 세계 현상이지만 분기 위험성이 크고, 채권도 미국 국채는 신고가고 국채금리 중에서 최고. 미국이 단순하게 강대국이니까 최고겠지. 이건 아주 단순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PER 규모를 따져봤을 때 너무 심한 거야. 심해도. 부동산, 자, S&P, 케이스실러 주택지수도 최고치. 미국 연방부채, 거기다가 또 빚은 달러를 엄청 찍어낸 상황에서 빚이 많다. 그럼 또 찍어내야 한다는 건데, 자, 진짜 안 좋은 상황이죠. 차라리 빚이라도 적거나 달러라도 많이 안 찍어내거나. 연방정부 부채가 34조 달러, 계속 지금 1조 달러씩 3달 만에. 상업용 부동산도 공실이 많고요. 무려 고점 대비 70%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방은행은 계속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봉합하고 터지고 봉합하고 터지고. 안전자산 급등, 오죽하면 금하고 원자재, 유가 이런 안전자산이 뛸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뛴다는 것도 안 좋은 현상이에요. 달러가 워낙 거품이 심하니까 원자재 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뛴다 이 말은 미국이 지금 위태롭다. 자, 서울 지역별 금액대별 이거 한번 별표를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아두고 가야 돼요. 도대체 서울은 얼마 정도 하고, 그 지역별로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이 표가 80% 거의 만족시킵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못난이 아파트가 되겠죠. 자, 뭔 말이냐. 매매가 투자금 지역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전세금인데, 뭐 매매가에서 투자금을 빼면 전세가가 되겠죠. 자, 보자고요. 먼저 서울을 3가지로 나눴어요.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를 하로 나눴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를 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대문, 동대문, 양천, 강서, 중구, 종로, 성북, 관악을 중으로 했습니다. 그게 3가지예요. 25개 구를.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셔야 돼요. 같은 금액대에서 서울 외곽은 경기도에 괜찮은 곳, 가격이 같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유리하다? 압도적으로 서울이 유리하다. 제가 무슨 뭐 서울을 띄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그걸 알고 외곽이라고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같은 가격대에 경기도를 압도한다고 했어요. 제가 새 거냐 한 거냐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보자고요. 이제 매매가가 6억이고 내 돈이 3억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내가 살 수 있느냐.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에 20년 된 구축 25평을 잡을 수 있어요. 나는 강남 가고 싶은데 3억밖에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강남, 서초, 송파, 상위권이네요. 쭉 여기에 2에서 5억대, 즉 3억만 있으면, 또는 4억, 5억까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이거 있으면 이 지금 한강라인하고 강남, 용산 뭐 이런데 모아타운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아타운 재개발. 모아타운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빌라나 또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의 아파트보다 더 나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고르면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만 나올 겁니다. 보시면 자, 매매가는 10억이야. 10억인데 투자금이 5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냐? 자,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외곽인데 아까는 구축 25평이 있지만 이번에는 신축 25평이에요. 일부 구축도 34평. 그러니까 자, 투자금 3억이 있으면 외곽에 구축 25평, 투자금 5억 있으면 외곽에 신축 25평 또는 구축 34평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80% 적중률이라고 했어요. 집값은 한 10억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매매가는 14억이야. 내가 7억이 있어. 그럼 어디를 잡을 수 있느냐? 이제 서대문, 동대문, 양천, 강서, 중구, 종로, 성북, 관악, 자, 신축 34평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와,
14억이면요. 여러분들 신축 34평 다 잡아요. 그러면 이 25평은 신축 얼마짜리 잡을 수 있냐? 대략 한 6억이면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송파, 용산, 성동, 마포 완전 한강변의 A군이죠. 강남 일부만 빼고는 구축, 신축 25평을 잡을 수가 있는데 주로 신축은 일부 잡을 수 있고 구축도 일부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18억 있어요. 그럼 9억 정도 있다 현금이. 18억짜리 잡을 수 있잖아요. 9억 정도 있으면. 자, 상급지 송파 쭉 있네요. 용산, 성동, 마포 이런데 신축 34평. 오, 그래요. 34평 신축이 약 상급지 16억부터 22억 사이에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네요. 강남 서초 자곡 세곡 되고 강남 같은 경우는 외곽을 잡을 수 있어요. 외곽. 자곡 세곡 내곡 우면 뭐 이런 데 있죠. 자, 신구축 25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있다. 그러면 20억에서 40억짜리를 잡네요. 곱하기 2 하니까. 그러면 10억에서 20억이면 대충 봐도 20억에서 40억 하는 아파트가 뭐가 있느냐. 강남 서초 대부분의 구축은 25억 정도 하는데 25평 다 잡고요. 30평대도 잡을 수가 있어요. 신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천, 한남, 옥수, 잠실, 신천, 여의도, 자양, 목동, 재건축들. 자, 25에서 34평 구축, 신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자, 미국이 여유 있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거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화랑기가 3년 이내에 끝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